이렇게 국제학계에서는 기적적 성취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시아 최고 수준의 그런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뭐 충만한 민주주의에 포함된 거는 의심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점은 뭐냐면요, 자유주의가 만개하면서 이때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급격히 축소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계속 상위 국가를 유지해왔고, 전체 14.4% 국가, 인구로 치면 8% 국가만 풀 디모크라시, 충분한 민주주의를 유지해왔고, 지도를 보시면 더욱 놀랍죠. 몇 나라 안 됩니다. 한국처럼 저렇게 짙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아시아 유지를 진짜 오래 기록을 했고 있었죠. 그래서 뭐 저희가 잘 아는 겁니다만은 유엔 무역개발회의 같은 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유일한 저희가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이런 지표를 발표한 이후에 여기 다른 분야는 뭐 너무 많으니까 이따가 한번 잠깐만 보시죠. 그래서 블룸버그가 계속 발표하던 경제와 방역을 기준으로 한 회복 지표, 또 한국이 이게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블룸버그에 한국이 1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코로나, 인류의 이런 방역 위기, 굉장한 팬데믹 위기도 민주주의 힘을 굉장히 보여주는, 그리고 시민적, 이거 뭐 국제에서도 많이서도 이제 권위주의 국가가 아닌데 민주주의 국가가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게 어디라든지 시민들의 공적 책임성, 굉장히 높은 나라다. 근데 저 용어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세계학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는 뒤에 세 개입니다. 민주적 수렁, 민주적 난기류, 법쟁. 법쟁은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로와 워페어, 모든 나라에서 지금 법을 통한 전쟁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입법부에서. 그런데 과거에 뭐 입법부와 집행부의 정책적 대결 정도를 이제 민주적 견책 상태라고 많이 들으신 용어이죠. 근데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 정당, 지지권자, 시민사회까지 총체적으로 엉켜서 수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민주적 수렁 상태라고 하거나 민주적 난기류. 그러니까 이게 난류인지 한류인지 이게 그냥 동시에 위험해진 상태. 근데 꼭 하나 이제 지금 뭐 그런 중국, 북한 이런 요인을 강조하는 극우 논리가 잘못된 거는 바로 그 다음 이건 뒤에 조금 말씀을 올릴 겁니다. 플라톤이나 스피노자 유명한 말은 뭐냐면요, 민주주의는, 민주정은 전쟁이나 침략으로 붕괴된 사례는 손에 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리자 전쟁도 있고요, 냉전도 전체주의 여기 있습니다. 한국 전쟁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저거는 정말 아주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민주주의는 대부분 민주주의 최대 위협은 인민이라고 하죠. 내전적 위협으로 붕괴됩니다. 어느 나라냐, 인류 역사 2500년에서 이거 아주 고전적인, 이거는 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자유나 민주주의 완전 승리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붕괴되고 축소되고, 이제는 민주주의 자살론이 아주 지금 민주주의 자살은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잘 보시면 이 지금 검찰 정권의 등장 이런 게 무슨 외부의 사실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민주정은 워낙 단명하니까 인류 역사에서 고전 고대 시대에는 혼합정으로, 근대에는 민주공화국으로
현대인은 합의제 민주주의나 연합 정치나 요즘 많이 나오는 견제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제 이 세 가지는 성격은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요거는 토론 때 아마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3당 합당 직후에 이제 개헌에 관한 글을 쓰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직후에 굉장히 많은 헌법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거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해서가 안 될 것이다. 특히 지난 박근혜 탄핵 때에는 절규하다시피 했거든요. 특히 탄핵을 주도한 정당과 지도자와 시민사회. 이번에 개헌을 못하면 우리는 더한 물을 당할 거다. 근데 지금하고 너무 똑같아요. 똑같아요. 탄핵에 집중하자. 박 교수 자제해달라. 개헌 주장하지 말아달라. 헌정 수호하자. 글이 다 남아있잖아요. 제가 그때 절규하다시피 했었어요. 더한 사태를 만든다 이 헌법은. 이건 전두환 헌법이기 때문에 직선을 제외는 공사 기소독점부터 다 이건 박정희 전두환이 집어넣은 조항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한 일을 당한다. 근데 뭐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이런 거 그럼 하나도 다 전혀 손 안 대고 지나가려고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저거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논쟁입니다. 사람이냐 제도냐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썼습니다. 고전을 인용해서 제도가 인스티튜인 사람이 들어간다는 뜻이 스티예요. 국가, 틀, 콘스티, 스틱, 나를 함께 만든다. 그래서 근본법입니다. 인스티는 이미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 들어가 있고 활동할 사람. 그래서 좋은 제도는 뭐냐? 나쁜 사람들이 활기를 못 치는 것. 다 사람이 딱 들어가 있어요. 나쁜 제도는 뭐냐? 유능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근데 문재인 정부 개헌 때 지금 이번 인터뷰 공개된 거 보세요. 사람이 문제다.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왜? 제도는 필요 조건입니다. 제도는 유능한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했으니 최소 필요. 사람은 충분 조건입니다.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근데 우리는 맨날 저는 지금 비공개로 많은 의원님들하고 대화하면 그 집권하려고 하는 분 저한테 맨날 저 얘기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죠. 그럼 왜 민주공화국을 만듭니까? 민주공화국의 알파가 오메가가 뭡니까? 덕도 제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덕도 제한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상 최고의 군주도 제한받아야 된다는 게 민주공화국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문제다. 제가 저거는 진짜 너무 지쳐가지고 헌법이냐 정당이냐도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없는데 그냥 대통령 당한 후보당 5년 내내 후보 없는 당은 당도 아니에요. 그냥 후보당이에요. 후보의 생각이 정방정책이 되고 그리고 후보의 캠프가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5년 내내 또 다음 후보. 제 식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인데 당은 없어요. 우리는 민주화 윤리도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주화 유가 오히려 민주화 이전보다 정당의 생성과 소멸 주기가 더 빨라요. 이 헌법은 정당 민주주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헌법입니다. 완전 단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회개혁이라는 말이 정말 어마어마한 시민단체들이 다 모였는데 앞에 이름이 쓰이는 걸 보고 그날 그 다음날 원로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국가대개혁을 해야 돼. 인권개혁할 겁니까? 노동개혁할 겁니까? 지금 금융개혁할 겁니까? 교육개혁할 겁니까? 헌법을 개혁하고 나라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건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비상계획만 내란 사태를 겪고도 우리가 만약에 헌법이나 개헌 담론을 탄핵 이유다. 저는 탄핵 이후에 개헌이 될까요? 내란과 개헌, 내란을 대통령이 혼자 선포할 수 있는 헌법을 두고도 이게 민주공화국 유지가, 저는 여기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그냥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깊게 여러 가지 헌법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헌정수호를 주장하는 게 어떤 헌정수호인지 모르겠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오랫동안 저는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세계 시민으로서는 학자로서는 저는 의회 책임자. 의회 책임 맨 뒤에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제가 얼마나 나쁜 건가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저는 균형 대통령으로 주장하기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분립, 감독부, 검찰, 감사원, 선거관리, 공정거래, 인권보호 국세청 정부와 국민의 권리를 반영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것은 저는 떼어내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으로부터 다 이 집행부 소속이거든요. 현재는 이걸 떼어내고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 국무회의 두 개로 나누고 집행권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집행권이 분리 이원 집정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전적인 이론이 많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다음에 입법부는 이번 지방소멸 엊그제 청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글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청년들이 부부가 되는 이거보다 청년 대표가 이렇게 낮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청년 임금 비리를 보세요. 20, 30대 대표들이 최소한 20% 이상은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금 그래서 지방 보세요. 지방 이따가 통계를 지방의원들 그래서 민주원과 공화원 입법부도 나누고 사법부는 법원과 이제 헌재로 나누는데 저 구성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이 명령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원래 돌아가자. 호선하자. 감독부와 사법부는 호선. 검찰 중에 1년 만에 됩니다. 대검 검사 중에. 헌법재판소 1년 만에 됩니다. 관리자로. 감사원장 1년 만에 됩니다. 6년 앉혀놓고 보수원제, 진보원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퀄리파이드 풀, 유자끝에 중에 호선을 하면 그 기관은 절대로 권력기관 되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국민보호기관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장 1년씩 호선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분이 말씀도 하셨고 저도 많이 옮겼고 권력을 나누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할 겁니다. 보면 권력을 나누는 지방자치가 되지 않으면 지방으로 소멸될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걸 강화시킬 것이냐. 청와대 대통령 1인 독주를 총리의 국회 복수 추천 대통령의 임명권을 줘야 될 대통령 국무회의에 원래 국무회의는 우리 의결기구에 있습니다. 언제 저거 심의기구로 전락합니까? 5.16 나오잖아요. 저것도 5.16 조항이에요. 장관 임명도 문제 대통령제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청문회 통과한데도 다 임명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는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죠. 대통령 결선 투표제, 그의 규모와 기구 권한은 대폭 확대하고 의원 개개인의 보좌관 숫자, 인구 대비 의원 대비 보좌관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8명, 9명은 연방제인 미국도 16명입니다. 2명, 3명하고 개인 의원 보좌관 나머지는 다 공동 보좌관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의원님들 할 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더 많이 졸업받을 수 있습니다. 양원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법치 핵심은 노무현 학생 포사 수호라고 합니다.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재판관이 되면 안 됩니다. 프리로가티브 대권이라 그러거든요. 대권은 절대적으로 폐지해야 됩니다. 대통령 권한을 폐지하자니 대권은 학술용어입니다. 프리로가티브라고 해서 군주가 갖고 있었던 권한을 대권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대권 폐지할 때 저거 핵심입니다. 저거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거부권 축소해야 되고 개헌안 발의권, 법률안 제출권, 감사권 다 폐지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대통령제. 네, 저건 추가 권력이기 때문에 국회 관련 사안을 지금처럼 국민 발안 이런 거에서 선거구나 세비 보장한 제도를 과연 대통령한테 자기 결정권을 배제시키면서 자기 결정해서 국민밖에 없는데 제가 이 상원 만드는 거 정말 국회하고 20년 동안 개헌운동하면서 절망한 게 국회 개혁이 대통령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사안을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했고 저는 이거를
저 7번, 9번을 그대로 계속 국회에 뒀을 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그대로 유지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제한하는 못지않게 국회의 권한이나 특권은 국회가 결정하는 제도는 이건 뭔가 제공해야 됩니다. 검찰청, 우리 사회 많이 공개했죠. 다른 건 다 청장인데 왜 검찰청장만 청장인가? 왜 일반 공무원의 차관 숫자에 비해서 검찰의 차관 숫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통계를 좀 보시면 경악을 하실 텐데요. 어떻게 52만까지 됐냐? 2천여 명의 검사 중에 저기 대한민국 헌법하고 정부조직법이 검찰청은 만들어질 때 사안입니다. 헌법 사안입니다. 공수처 만들지 말라고 그걸 말 절대 검찰 개혁 안 된다고. 그건 헌법 사안입니다. 검찰청장이었는데 3차 헌법 초안에서부터 검찰총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1948년에 보면 감사원 지금 난리 났죠. 독립 저는 국회수 이 사부 이론에 대해서 제일 비판하는 게 이제 진보적인 집권을 앞두는 분들이나 어느 개파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분이 계급장 떼고 노무현 대표는 논장하자는 분이 제일 반대한 게 이거예요. 과거 청산해야 되는데 대통령 권한 중단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를 이 사건 분립을 주장할 때에 저 검찰, 감사원, 선거관리 이런 게 불러가겠냐고 질문해요. 이 진보 독재나 보수 독재, 진보 대통령제나 보수 이 권력의 독임, 이 단독 집권을 원하는 분들은 저거를 항상 강조하면서 뭐를 그래서 한국은행 봐라, 한국은행 국가인권을 봐라, 독립돼 있을수록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봐라, 독립돼 있을수록 잘 굴러간다. 그게 공화다 공화. 근데 진보적일수록 저걸 반대해요. 저 독립시키는 거를. 제가 직접 여러 번 국회랑 논의할 때 진보 보수는 헌법에 관한 의미도 없습니다. 집권에는 분리가 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진보적인 헌법이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민주화에 중심에섰던 그 당시 계파가 저 분권을 가장 기록에 다 있어요 지금도. 네, 지금 가장 반대하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늘 그려줘 이제 7공화국 7자가 민주주의 어떤 의미가 있나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반도체나 BTS 이 수준의 민주주의를 만들자라는 생각이거든요. 스마트폰. 근데 우리는 인간에 관한 나라가 사람이다. 자살, 출산, 교통사고 사망, 산업재해, 노인민구나 남녀인구차, 비정규직도 우리 사회 많이 공개한 가사노동이 가장 비싸다. 꼴린 여사가 드디어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노벨 경제학상이 남성의 가사노동이 적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거는 인류의 고전 그리스 때부터 논쟁입니다. 가사노동이 가장 있습니다. 남성이 한국처럼 가사노동 시간이 적어가지고는 여성들은 출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물질은 최고 수준이고 인간 지표는 최악 수준이고 이거는 경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최선진입니다. 대한민국. 육본이 가장 주목한 언어죠. 세계 학계에서는 특허권, 저거를 뭐 미국, 중국, 독일, 한국 빅4예요. 지적재산. 저렇게 뛰어난 지식을 갖고 한국의 경제 발전은 가짜가 아니죠. 코로나도 말씀드렸지만 특허권 쌓던 그건 굉장히 좀 시끄러웠어요. 일본 집기고만 이러면서. 이제 한국은 뭐 국민국가 수준은 뛰어난 지 오래됐죠. 무역이나 이런 건 완전 제국이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세계 최강 스트롱리스트 엠파이어죠. 그래서 그를 학문적으로 이런 나라를 카카니아 특성화된 남자 에센지 로베르트 무지이라는 작가가 처음 쓴 영화인데 지금 학교를 옮겨왔어요. 오스트리 합스부르크나 프러시아 정도로 국민국가도 아니고 로마나 미국, 러시아 정도의 제국보다 작은 이런 나라를 이제 한국, 뭐 영국 이런 나라를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제 준제국
임페리얼 앤드 네이션 스테이트죠. 카이저리식. 그러면 이거는 아주 민주주의도 이제 저 정도로 올라가겠죠. 그랜디스는 제국과 몇 중위국가, 중간국가 사이에 있는 나라죠. 한류 BTS 우리는 저희는 완전히 엠파이어예요. 자동차 넘버 3인데요. 완전한 제국이죠 물질은. 인간은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자살률. 저는 자살이라는 용어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극단적 선택도 아니고 의학자들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쓰려고 하죠. 소셜 킬링. 이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자살이 아니죠. 아니 그냥 이걸 보면 요 세 번을 빼면 외환위기, 카드 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요 세 개를 빼면 이 세계 평균보다 이게 세계 평균이에요. OECD 평균 한국 토익이 뚝 떨어져요. 이 세 번의 폭증.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세 개 꼭 보세요. 그리고 6%포인트 상승할 때 6%, 11%포인트 상승할 때 5%포인트 상승할 때가 언제입니까? 외환위기, 카드 대란, 글로벌 금융위기죠. 저걸 보고도 자살은 병리 현상이니 여기 강병숙 의원님 안 계시다만 교육계에 같이 계실 때 저희 둘이 너무 생각이 똑같아요. 이런 문제, 특수교육, 성인교육 이런 거 말씀하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정치학도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최고의 교육학자께서 무슨 발표하면 이제 감동을 받을 정도로 너무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 자살은 아니다. 명백히 자살은 정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예 정치로 사람을 죽이고 자살을 만약에 이런 걸 넘어서 정치로 사람을 못 낳게 그래놓고도 좋은 정치라고 그러니까 좋은 헌법이고 이런 헌법을 쓰고 내란까지 당하고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진보적이지 않습니까? 헌법 문제나 공항 문제로 들어오면 다 뒤집어져요. 우리가 집권하는 진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시면 헤리클레스가 왜 민주주의를 죽어도 사수하려고 했겠습니까? 죽어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예요. 문상하러 와가지고 인사를 할 때 저 앞에 거만 칭찬하는 거예요. 전쟁을 얼마나 이겼고 그랬더니 그건 다른 황제들, 다른 장군들 다 한 건데 왜 쓸데없는 걸 칭찬하냐.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데 업적을 말하지 않느냐. 이거는 헤리클레스의 다짐이에요. 집권하기 전에 내 잘못으로 한 사람도 죽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해요. 그리고 저걸 칭찬은 나 때문에 정치를 잘못해서 상국을 입은 사람 없다. 세월호가 안 생기죠. 정치가 생명이고 나라가 사람이죠. 핀란드 가보시면 왜 정말 청년들이, 여성들이 행복한지 나라가 사람입니다. 예. 이제 세월호 때 현장에서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이제 글을 썼을 때 그 원고를 보고 그 신문에 아주 고참 기자가 박 선생님이 통계 이런 걸 잘 안 틀리시는데 현장에서 너무 이게 슬프신지 이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뭔지 아세요? 이라크 전쟁 때의 사망 숫자보다 같은 시기 한국에 자살설사가 많다고 썼더니 지금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다, 자연 상태다, 시빌 문명 상태나 시민 상태나 인간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폭력 상태다. 우리의 자살자가 이라크 전쟁보다 많다 그랬더니 확인해 주세요. 저는 뭐라 그랬겠어요?
무슨 그냥 당연히 그냥 내세요. 한참만 씁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거는 우리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이 반생명화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나라 절대 통계도 보셨지만 상대 통계를 보면 이 30년 동안 세계 주요 국가 안에 여기 있는 나라들은 33.5% 자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 타살이. 근데 우리는 167.8% 여기 민주주의를 폭증을 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200% 차이가 나요. 세계 최저로 200%. 자살과 출산은 생물학적으로는 같습니다. 인스트부터 생물학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보면 다 같습니다. 자살은 자기 연장 중단이고 출산 거부는 말씀 잘못. 자살은 자기 중단이고 출산 거부는 자기 연장 중단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섞었습니다. 어떤 뜻인지 둘 다 자기의 생명을 여기서 마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세대 단종까지 결단해요. 근데 타인을 보세요. 세대 단종을 결단할 만큼의 요인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수많은 우연이 합쳐져서 한 종이 단종이 되는데 최고 이성적인 한 사람이 나를 여기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어머니의 고통, 나의 고통, 나 다음 고통까지 여기에. 그래서 사람이 상대를 결정할 거거든요. 그리스의 구절을 보면 상대를 보세요. 출산과 자살이 되게 같이 갑니다. 지방소멸, 인구소멸, 출산소멸, 청년소멸을 넘어서 한국의 민주화의 실상입니다. 이거를 이 시기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진보가 집권했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떤 권력자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 집권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언만 안 하니까 당신 집권을 아무것도 못 바꾼다. 한국 현실 사람만 바꾼다. 이 지방소멸 보세요.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지방소멸을 저희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자문을 주장하는가? 사람들은 지방소멸이라고 착각을 해요. 지방소멸이 아닙니다. 서울소멸이자 도시소멸, 이 출산율 보세요. 서울과 부산이 압도적으로 낮잖아요. 전국소멸보다는 뭐예요? 지방에 소멸되는 거는 지방을 강제로 착취해서 그런 거예요. 강제 유출해서 인구를 강제 유출입니다. 절대적으로 서울이 살기 위해서. 그럼 서울은 삽니까? 이거 보세요. 도시일수록 빨갛잖아요. 서울소멸, 도시소멸이 월등하게 앞서 있고 가장 충격적. 국제학계에서 이 얘기했을 때 서울은 이름 먼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이거 보세요. 이게 서울의 출산율 조금 나아졌죠 작년에. 근데 이거는 이건 다 그냥 흑색깔이에요. 이건 그냥 블랙이에요. 블랙. 이건 없는 거예요. 2.2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저 출산율. 서울은 0.5. 여기서 0.4가 4를 기록한 부를 한번 보세요. 0.4를 기록한 부를. 네. 관악, 광지, 놀라지 마십시오. 강남 0.4에 0.4. 울산의 인구 유출과 대한민국의 GRP가 강남하고 두 군데가 제일 잘 사는 데예요. 울산의 인구 유출을 보세요. 울산의 인구 유출과 강남의 출산율을 보면 물질은 절대로 생명을 절대로 담보할 수 없어요. 로마가 망할 때 콘스탄티노플러스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망할 때 세계 최대의 몇백만을 사람합니다. 15만이었어요. 서울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 여성 적고 청년 적으면요 서울이 근데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거를 뭐로 버티는 이대로 30명은 서울로 소멸이죠. 지방을 학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개헌 문제, 정치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학문적으로 저희는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없는 것들, 예, 개헌은 발의권부터 해가지고 예, 감사권, 인사권, 예산권, 없는 한 제기권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제의 위헌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초과 대통령. 그것도 일단 통계는 이런 낮은 아주 낮은 득표율, 유권자 대비 선거인수 대비 이렇게 낮은 득표율의 100% 권력을 독점하고 그래서 국회 개헌특위 때 맨날 말씀드렸어요. 연동 비례대표보다 훨씬 중요한 건 대통령 결선 투표제다. 국회의원의 불비례성보다 대통령 선거의 불비례성이 압도적으로 큰데 그걸 대통령제 좋아하니까 국민들이. 의회는 우리는 지금 적극적 권한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렇게 의회가 탄핵 감사를 많이 주장하는 것은 적극적 권한이 없을수록 비퍼포먼스이죠. 의원님들이 이게 비밀적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저걸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는 의회로 넘겨야지요. 예산권도 대통령이 갖고 있고 감사권도 대통령이 갖고 있으면 책임 같은 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제도는 그런데 정말 진보가 진보적인가? 그 위성정당 만들 때의 글을 제가 많이 썼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1948년을 빼놓죠. 의회 선거를 빼놓고 이거 보세요. 두 번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자 하겠다고 해서 위성정당 만들었던 2020년 선거, 2024년 선거가 최악의 반민주적 선거입니다. 야 180석 만들어줬는데 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180석 호수기 때문에. 네. 박정희가 유정에 만드는 건 비판하면서 진보 세력이 위성정당 만드는 거는 그냥 넘어가요. 좀 엄중한 거 말씀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예? 1인 1표, 경카성, 평등성, 비례성 보장하겠다고 연동형 비례대표 해놓고 민주적 유정회를 만듭니까? 이게 보세요. 최악의 지역선거고, 최악의 다당자 하겠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했더니 유효 정답수 2.0으로 끝났겠어요. 저는 어떤 점에서 민주세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 비춰보면 민주운동을 했으니까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어도 돼. 정치 현실이니까 어떤 나라 민주세력이나 어떤 나라 삼인주의나 어떤 나라 복지정당이나 이런 그 정부들이 위성정당 만들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독재와 투쟁에 따른 게 민주세력.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 반민주가 지속되는 거죠. 진보 보수 정의들이 그러니까 승자 독식 대 승자 독식. 김대중 노무현 말고는 연정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제안도 안 하고 추진도 안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정치에서 전쟁 거쳐진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요 페이지는 뭐냐면요. 그럼 왜 출산 문제나 자살 문제나 개헌 문제나 이런 게 이렇게 학교소멸, 지방소멸이 사라지고 있는가? 가장 강력히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치학 용어로는 정치적 가열 기체화라고 합니다. 이데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이제 그 정치 수렁상 때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진영 의제는 표가 되니까 강력하게 공화국 의제나 국가 의제는 표가 안 돼요. 소리는 질러.
위장에서. 그런데 기체를 나가버려요. 짓고 나면 돈 저렇게 많죠. 돈을 된다고 그래요. 지금 뭐 똑같습니다. 자살률이라고 하는 공공의제에서 바로 실종되고 함몰되고 맹물화. 이거는 200%는 맹물화 된다는 맹탕화예요. 맹탕화예요.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정도 모습 똑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편부의 공약 정당명을 다 분석하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맹물화되고 중탕화되고 기차화돼서 사라집니다. 이비타당성 조사 일타 면적 건수나 면적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생명 침해 중이고 누가 환경 침해 중입니까? 어느 정권이? 예? 누가 환경 침해 중입니까? 정권들을 비교해 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근거죠.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불비례적인가. 대통령 결선 투표하자면은 정말로 위험한 지경까지 이제 수다루고 있고요. 이 상표와 죽음표를 보십시오. 민주세력이 집권했을 때 선거나 민주정당들이 과연 여기에 있어서 손해를 받는 것.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의석 정리를 보세요. 압도적인 혜택을 보고 있죠. 보수당이 영남 자민연합 되면서 이거 보세요. 20년, 24년 투표를 보면 제1당의 투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보세요. 이건 없습니다. 민진과 비례된 제도 왜곡으로 인한 당선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두 개의 선거가 위성 정당을 만들어 선거한 2020년, 2023년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그를 조심했었습니다. 민주세력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이고 반비례적이고 반대표적이고 반평등적이고 사람들의 인권이 뭡니까? 1인 1표를 존중해야 되는 인권 1인 1표를 다 무시해놓고 인권 세력이에요. 26.65%를 저렇게 도둑질 해가거든. 데모스의 민주주의 이거 지나가야 되겠죠. 시간 때문에. 유월항쟁의 몇 배입니까 지금? 민주공화국은 대표 민주주의인데 대표들이 제대로 되면 시위는 줄어드는 것이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선택까지 치닫. 이제 이 지표는 끝내고 대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그대로 나오죠. 대통령 선거의 불비례성, 의회 선거의 불비례성이기 때문에 선거의 비례성이 최악이니까 사회 갈등 지수 압승이 1등입니다. 그냥 다 광화문, 서초동 공시자각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선거가 불비례적일수록 사회 갈등 지수는 높습니다. 이거는 이 다음 그래프 이걸 보시면 소름이 끼쳐요. 왜 국회를 키워야 되고 투표를 높여야 비례성을 높여야 되는 거. 갈등 지표 그대로 그냥 상관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의회가 클수록 국민의 대표가 많을수록 데모의 숫자와 사회 갈등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거는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이 나라 빨간 나라 보세요. 10나라들 앞에 갈등 지표 낮은 나라랑 의회 큰 거랑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을 이렇게까지 늘려야 된다. 1948년 헌법으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500석, OECD 평균도 500석 정도 되고 미국, 일본과 극단적으로 큰 나라, 작은 나라 3-3라고 저걸 제외하면 682명 또 늘려야 되고 이거 보실까요? 공화원과 민주원 왜 오랫동안 주장해왔는가 이거 정말 놀랍죠. 총생산 86년과 70년 현재를 보십시오. 그리고는 의회 대표의 숫자를 보십시오. 영투의 12%. 그런데 의석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거 재정을 나가자면
대한민국 전쟁에 전립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인구 대표에다가 이제 연구 대표를 강원도의 물, 호남의 쌀, 공기, 영남의 자연 이런 거 없으면 이제 서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방소멸 방지에 대해서 이건 뭐 우리 사회 세비라든가 이런 규모, 보장한 규모 아주 상세하게 국회에도 여러 차례 보고서를 냈던 겁니다. 의원 활동비나 이런 걸 얼마든지 보정 가능하니까 세비가 GDP 대비 이렇게 높은 거는 좀 조정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되죠. 이거는 왜 맞물려 있냐면 의회가 강해야 돼요. 국회 의원이 강하면 안 됩니다. 의회가 강해야 됩니다. 권한과 규모를 키우려면 의원 개인의 권한과 특권을 줄여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두 개의 한국이 되는가, 진보한국, 보수한국, 진보국, 보수국, 개헌과 연정이 아니면 이건 어려운 것이죠. 네, 연합정치 넘어가겠습니다. 저분들이 아까 말씀 민주정은 워낙 단명한데 올해 살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냐면요. 공화주의랑 결합합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이때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밀턴, 휴움, 제퍼슨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예요. 칸트. 이때 공화는 대의를 뜻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줘라. 대신 난 주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대통령, 의회, 이 대의의 대표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즉 민주정이 무너져서 공화정이 무너지는 건 금입니다, 여러분. 근데 공화정이 무너지면 공화국이 무너지면 민주정이 살아나는 것은 아주 희귀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연정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왜 그렇게 개헌 아니면 연정이라도 반드시 하려고 그리고 그때 남북관계, 국제관계, 평등 이런 지표가 왜 좋았는지 보수랑 연립을 할 때 오히려 보수가 JP랑 연립했는데도 진보가 계속 집권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탄핵 백석이 보수 정당과 중도 정당에서 왔는데도 절대로 연정 안 하려고 하다 바로 검찰한테 정권을 뺏겼어요. 보수랑 연정을 한 DJ는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했는데 네? 오히려 보수랑 같이 탄핵했으면서도 단 한 명의 내가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바로 정권 뺏겼어요. 탄핵 상황에서 이거는 정말 깊은 지혜가 정말 정치는 과학이기 때문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린 중요한데요. 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왜 그렇게 청산은 이제 학교에서 안 쓰는 용어예요. 나치 용어이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도 안 쓰는 용어.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강연하고 그랬을 때. 근데 우리는 뭐 적폐청산, 오금청산, 친일청, 청산을 적어도 청산은 유태인 죽일 때 용어이기 때문에 안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탄핵연대 때 아니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2석 38석 없었으면 탄핵이 안 되는 건데 연정은 그냥 최소 의무인데 대통령 선거 찍고 득표를 많이 하지도 못했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합치면 1등보다 더 많았는데도 저는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왜 이렇게 연정을 결사반대했는지 당시 대통령과 친세력 그렇게 저희가 많이 제안하고 그래요. 지금 미스터리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건 왜냐면요. 이제는 저는 그 헌법개혁을 너무 정부 형태에 초점을 두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논쟁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잖아요. 그런 얘기 논쟁 안 합니다. 어떻게 권한을 배분할 거냐. 법사 아까 제가 감독부 제안하듯이 기구를 어떻게 권한을 배분해서 대표성을 높이고 유능성을 높일 거냐, 능력성. 그리고 이제는 제도 논쟁은 하지 않는 권한을 나누는 걸로
마지막 윤석열 선생님이 통화 가운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거 말씀드렸더니 예, 우리의 민주주의 교사들은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시민운동 하시는 분 오해하는 거 당연해요. 미국은 개헌이 없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개헌 안 했다고. 미국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개헌을 많이 했고 최신 개헌도 저희보다 훨씬 늦어요. 개헌이 훨씬 어려운데 우리보다. 하원 3분의 2, 상원 3분의 2, 50개 추후에 3분의 1을 통과해야 되는데도 독일은 개헌으로 어떤 국회는 4년 동안 12번을 개헌을 해요. 예? 멜리트 25번. 하나도 아닌 게 없어요. 1.5번. 67번 개헌. 원래 미국은 한 번만 한 세대, 살아있는 세대가 다음 세대의 헌법과 법률을 강요하면서 폭력적으로 제퍼슨 있고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19년에 한 번씩 개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타협을 한 거예요. 매디슨하고 제퍼슨하고. 그래서 지금 저런 개헌을 자주 하는 거예요. 개헌이 블랙홀, 천만만만 헌법이 블랙홀입니다. 다음에 내란이 가능한 헌법이 블랙홀이지 개헌이 블랙홀입니까? 집권에 방해가 되니까 블랙홀이겠죠. 네, 미국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꼭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국은 대통령제, 연방제, 상권분립 빼놓고 개헌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개헌의 춤은 두 가지입니다. 권리, 노예 폐지, 흑인, 여성 18세. 놀라시죠? 이거 헌법에 없던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류의 가장 중요한 권리장전 헌법은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이다. 이건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전부 뭡니까? 개헌으로 들어가는 조항. 두 번째, 권력구조. 선거인단 투표. 대통령 당선의 수재안, 대통령 승계 규정. 개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개헌으로. 우리는 미국에 뭘 합니까? 네? 제가 개헌 특위 속편에가 다 빼라래요. 이 끝나면 의원님들이 사석에 여러분 미국 개헌 안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의 이게 미국에 대한 인식 수준입니다. 미국은 개헌 못 하잖아요. 밖에서 시민운동 지도자들 이거 개헌 안 했잖아요. 미국은 개헌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개헌으로. 지나가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완전히 디스켓을 갈아 끼우고 자살, 저출산 다 보셨지만 다 후퇴하는데 그런데 내가 집권하면 5년을 할 수 있대요. 해발 개헌 얘기 여기 아마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박 교수 좀 개헌 얘기 좀 그만해달라고. 네? 내란 전에 42분의 의원님들이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까지 만들었는데도 지금 그 42분 어디 갔습니까? 내란을 맞이했으면 42분이 142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한마디도 못해. 사석에서는 개헌은 우리 당론은 그게 아니야. 네. 마지막 진짜 마지막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반대통령제의 평등, 민주지표, 정부에 대한 신뢰, 공공성, 삶의 만족도, 합계 출산율. 자, 요거는 올해 조사한 거죠. 정부가, 나라가 사람입니다. 나라가 개인입니다. 개인의 평균입니다. 대통령제가 나은 거 있으면 하나라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나라가 사람입니다. 리스티, 제도, 콘스티, 스티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이거 다 인간지표. 인간지표. 전부 인간지표. 주관적인 지표에 더군다나 이런 거. 네. 이게 객관적인 지표. 고용률, GDP, 상위 10% 소득 점유율, 여성 의원 위주, 여성 관리자 지표. 대통령이 나온 거 있으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이 나온 거 있어요. 특히 잘 살고 싶으면 의원 내각 제원이에요. 당 대통령 2배. 대한민국하고 미국 빼놓고는 대통령제가 어디 있어요? 가난한 나라예요. 잘 살아서 의회 책임제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책임을 했기 때문에 저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못 사준 나라들이에요. 지금 상당히 무서운 집회예요. 상당히 무서운 집회예요. 이걸 그림으로 옮긴 겁니다. 대통령의 책임지기는 항상 대통령제 주장한 학자나 의원들이 특히 백권 후보들이 저한테 장문의 반박문을 보내요. 이거 보세요. 그건 경로 의존성이라는 헛소리래요. 이거는 같은 해에 출발한 나라들이에요. 같은 해에 대통령제 의회 책임제로 출발한 나라들이에요. 자, 이제 붕괴됐습니다. 탈공산 같은 해. 보세요. 이 위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의원내가 찍었거든요. 여기 다 대통령제 같은 해 출발한 거예요. 이미 의사를 많은 대표들이 토론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선임이 돼서 그 용어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일렉션이고 건 셀렉션이에요. 선임이 돼서 나라 일을 하면 저렇게 달라지죠. 참 지금 국민 주권이 발동된 상황인데 진보 국민들은 개헌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죠? 민주당 지지자들의 개헌 여론이 국힘지로 훨씬 높죠. 모든 저론조사인데 지도부는 반대죠. 지도부는 정반대. 이건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저도 그럴 때 여러 번 했어요. 이 대통령 권한을 두고 192석이 야당인데 개헌 의결 정석수에서 근접했을 때 권한을 분산할까? 인터레그는 이런 애들은 아니죠. 권력과 권력이 공백 상태 때 권력을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때 4.19 때 탄핵 때 지난번 박근혜 때.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정말 문자 많이 전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개헌은 자제해달라고 전화 탄핵 때.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글을 쓴 거예요. 우리는 이 탄핵 더한 거를 당할 수 있다. 그 인내는 있습니다. 시간이 있느냐? 시간은 차고 넘칩니다. 시간은 12월 3일부터 안 따지고 12월 14일부터 따져도 저희는 2달 일주일을 구성했어요. 2달 일주일을. 요거만 진짜 마지막입니다. 4월에 그럴 때는 이승만이 4월 26일 날 화해성명대 화해 안 해요. 우리 역사를 깊이 모르니까 화해 안 해요. 네? 4월 27일 가서 화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오후에 화해를 하게 만들려고 자유당하고 민주당 주도로 4월 20일 날 개헌특위 국회에 만들어버려요. 그냥 뭐 붙이게 대통령 없애려고. 이때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국회에서 개헌 못 주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6월 안 될 때도 4.13 호원선언을 보고 다 인정한 거예요. 제가 YS가 그 다음날 6월 30일 날 바로 당내 개헌특위를 만들어요. 왜? 이거 대통령이 왜 이렇게 빠르게 만드셨습니까? 밖에서 금방 4.13 제대로 개헌 안 할 거다. 그래서 8월 3일에서야 8인 정체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득 세력은 개헌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쫄딱 망하는 것이고 개헌 안 하고 이제 미루고 뭐 이러다가 그래서 이 날짜를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이명세 선생님 말씀하신 거 처음으로 이제 한 거예요. 하도 이분들이 전화 격박을 하니까 안 된다 날짜 때문에 2달 일주일을 구성을 하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지금도 충분하다. 대통령 탄핵이 훨씬 빠르다. 개헌 일정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예산 다 끝냈던 거죠. 12월 14일 45일 50일 2개월 20일. 그래서 저는 나라를 바꾸자는 주의자지만 꼭 헌법을 바꾸자 이런 것보다는요 조금 저희가 이번에는 실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92석이 있으면 8석이면 탄핵과 개헌이 동시에 가능한데 제가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장 많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동시에 추진하면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게 벌어질 것이다. 기가 막힌 게. 그 사람들 바로 이런 내란을 못 일으키 이렇게까지 것 같습니다. 한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